3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 근린생활시설의 가격은 가능조소득은 5천만원, 공실은 가능총소득의 5%, 유지관리비 가능종소득의 3%, 부채서비스액 1,000만원, 화재보험료 100만원, 개인적 업무비 가능총소득의 10%, 그리고 기대이율은 4%, 환원이율은 5%. 자, 수입방식 계산 문제네요. 1분 동안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5번의) 정답은 4번이었어요. 계산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수익가격은 공식을 어떻게 합니까? 수익가격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아닙니까? 순환순비 이거 공식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대이율은 필요가 없고 환원이율로 해야 되고 밑에가 0.05로 해야 되겠죠. 문제는 순수익인데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이잖아요. 순영업소득은 가유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능이 5천이단 말이에요. 5천만원. 그래서 그 다음에 유효는 여기 5% 그러면 곱하기 0.95 하는 거죠. 그런데 관리비도 3%니까 같은 가능 총소득이니까 묶어갈 수가 있어요. 8%를 빼라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 0.9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니? 4,60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은요, 부채 서비스액은요, 경비에 포함이 안 되죠. 보험료는요, 포함이 되죠. 개인적 업무비 포함이 안 되죠.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하고 개인적 업무비 같은 것은, 개인적 업무비는 영업 경비에 포함이 안 되니까 경비에 포함되는 보험료 100만 원을 더 빼주라. 그러면은 결국은 순영업소득이 4,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가 4,500만 원이고, 그래서 4,500만 원을 나누기 0.05로 하면은 9억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영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계산이 좀 약한 분들은 조금 절차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문제가 바로 이런 패턴의 문제가 많이 나와서, 물론 35번도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분은 연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35번에서는 수익가액에 관련된 내용, 그 중에서 중요한 환원이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로 나온다면은 이런 문제가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이죠.
제가 순환순비 이렇게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이다. 그런데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을 말하고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 조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거다. 그래서 1년 동안 번 돈을 가지고 환원했다. 환원했다는 것은 미래돈을 현재로 가져온다. 그때의 할인수, 회상 이렇게 하나 기억합니다. 할인수는 같은 말로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 이거는 미래에 1년씩 번 돈을 현재로 가져올 때 시간차가 있으니 1년 뒤에 아까 5천만원, 2년 뒤에 5천만원은 현재는 5천만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자 계산을 하자는 거죠. 그걸 할인율, 이자율, 자본 수익률이에요. 지분 수익률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총자본이죠. 위에가 순이니까는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에서 투자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특히 이렇게 임대료로 돈 번다는 것은 돈 버는 기간이 정해졌잖아요. 말하자면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 투자한 돈을 내용연수 동안에 회수하자. 그걸 자본 회수율인데 이거 왜 하느냐? 상각률 때문에 하는 거다. 해가지고 환원이율은 할인수 더하기 회상 이런 식으로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5개가 있는데 시, 조, 투, 엘, 부. 그래서 시조가 12명이다. 이렇게 하나 기억합니다. 환원이율은 시조 투엘부. 그러니까 환원이율을 시장에서 뽑았다. 어떻게? 공식을 바꿔갖고 순수익을 가격으로 나눈 거죠. 시장의 매물의 사례를 통해 갖고 순수익과 가격과의 관계로 환원이율을 찾아내는 게 시장 추출법. 조성, 만들었다. 그래서 요소 구성법이라고 하는데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 무위험률을 순수이율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구수익률을 가지고 환원이율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타당한데 주관적이어서 세 번째의 투자결합법인데 우리가 토토 건건 계산 문제 나올 때 많이 나오죠. 33회 때도 나왔던 거죠. 토지 환원율, 토지 비율, 건물 환원율, 건물 비율, 토토 건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저지지, 저당 환원율, 저당 비율, 지분 환원율, 지분 환원율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금융적 투자결합법. 계산 문제는 토토 건건, 저지지 이렇게 하는데 현실에서는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많고 그 중에서 지분 중심에서 하는 것이 엘우드, 지분에서 세전으로 그래서 말하자면 계산하는 것인데 지분 가치와 저당 가치로 부동산 가치를 계산을 하는데 부동산을 자본 회수를 할 때는 내용연수 기간 동안 보유한다는 건데 여기는 단기 보유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판다는 전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엘우드는 세전으로 계산하는 것을 세후로 이제 발전시켜서 하는 게 DCF고 가장 발달된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DCF고 할인현금 분석법이다. DCF는요 투자에도 있고 평가에도 있습니다. 투자와 평가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DCF법에서는요 이렇게 자본 회수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 지문도 기억하고요. 다시요. DCF법에서는 자본 회수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기억하고 세전으로 하는 건 에루드, 사람 이름이에요. 세후로 하는 것은 DCF. 그리고 이 금융 가운데서 저당 중심으로 은행 입장에서 환원율을 찾아내는 게 부대저다.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문제를 풀었어요.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저당 상수를 곱해갖고 환원율을 찾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환원율은 시조투엘부, 그 중에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할인수, 회상,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토토 건건이 나왔고요. 말로 나올 때는 DCF라는 것은 또는 에루드는 자본 회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채 감당법에서는 부대죠.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저당 상수로 곱해갖고 환원율을 계산한다. 부채 감당률은 위에가 순이죠.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이고 1보다 커야 되는 거고 영어로는 DCR이라고 하자고 그랬죠. 부채 감당률을 중요한 용어니까 꼭 기억하시고 부대죠.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 상수 부대죠. 두 개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